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5월 23일이고요.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또 6월입니다. 5월달 시장 셀 인 메이 이게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지수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종목들의 낙폭이 컸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도주가 바뀌거나 주도주가 소멸되면은 시장이 하락장으로 간다 이런 저는 논리를 갖고 있는데, 주도주가 무너진 건 아니었는데 주도주가 힘을 못 썼다 이런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제가 그 목요일 영상을 급히 찍고 올렸는데 소리가 안 나서 삭제가 됐고요. 금요일은 좀 늦게 자택에 귀가를 해서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좀 여러 가지로 시장을 점검을 좀 해봤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은 좀 지어봤는데, 이대로 무너지나 이런 좀 약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그로를 끌어야 된다. 어그로는 아니고요. 그것 영화 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건 뭐예요? 그것 내 안의 공포인가요? 내 안의 공포? 피어? 그죠? 영화에서 느끼기엔 저는 그 피에로의 영화를 안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2까지 나왔죠. 2까지 영화 상당히 좀 아이들의 그 심리적인 약간 그 피어를 자극시키는 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된 지칭된 게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최근에 그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테이퍼링,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유동성 요걸로 좀 같이 맥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머디티죠. 커머디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자재 이런 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큰 부류로 시장을 엮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HTS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장은 일주일 동안 전반적인 정리도 하고요. 목요일, 금요일 데일리 시향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HTS 볼게요. 이게 금요일날 시장의 마감입니다. 업종별로 분류해 봤는데 거의 전반적인 업종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테이퍼링이 되면 긴축이 될 거고 금리 인상이 결국 되지 않냐. 그래서 또 실적이 좋았던 은행 업종이 그때 보시면 차익 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건설, 그죠? 그리고 철강, 보험, 음식료 최근에 좋았던 업종, 화학, 시클리컬, 철강, 화학, 건설 이쪽도 다 약세였고, 보시면 서비스 업종, 제가 최근에 소비에서 서비스 업종을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맞췄다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오를 만한 업종이었고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덜 오른 서비스 업종이 올랐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해외 판매 이런 것들이 운수장비 업종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보면은 하락한 그 퍼센티지를 보면 시장은 5포인트 하락했어요. 코스닥도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 레벨로만 치면 얼마 하락하지 않았어요. 코스닥 업종별로 볼까요? 흐름? 업종별로? 보면 코스닥도 서비스 업종, 컴퓨터 서비스, 통신 서비스, 아니면 인버스, 역방향의 베팅이 이 말고 지금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포션만 보더라도 정말 금요일 시장이 얼마나 지수 대비 어려웠나 그걸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요일날 수급은 어땠죠? 수급 보면은요, 금액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1,300억, 그래도 좀 최근 들어서 좀 덜 팔았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00억. 또 선물을 때렸습니다. 선물을 때리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금융투자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금융투자 물량이 나왔을까요? 잠깐 볼게요. 금요일장입니다.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큰 매수 물량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볼까요? 이번 주 석가탄신이 있었는데, 금융투자 물량이 9천억 가까이 들어왔고, 외국인이 거기에 대고 현물을 뱉었고, 그죠? 개인이 같이 받아줬고, 이게 거래소 일주일간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전기전자, 이게 뭐겠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런 쪽 던진 겁니다. 왜냐? 시가총액 1위, 2위니까 전체 포션에 큰 포션을 던져도 충분히 받아줄 만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던지기 편한 종목을 바스켓으로 던진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금융업종 많이 던졌고요. 그죠? 철강 및 금속이랑 화학업종을 상대적으로 많이 던졌다. 보험업종도 던졌네요. 야, 그렇게 좋다던, 그죠? 시클리컬 그리고 은행, 보험 이쪽 다 던졌습니다.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제가 수급이 중소형주 쪽으로 대형주보다 낮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분난리 중소형주 선호주의자,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대형주가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 수급 때문에. 이 수급이 상당히 문제예요. 기관은 샀어요. 오히려 개인은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역시 샀는데 투신이 들어왔고 연기금이 받쳐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를 좀 돌려가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가 이게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작년 11월 기억나시나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2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11월 3일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승했다고 보면은 11월 4주에서 5주, 12월 4주에서 5주, 2달 연속 12월까지 좋았고, 요게 1월이죠. 1월 주봉 차트인데 1월 둘째 주. 1월 첫째 주까지 좋았던 지수가 둘째 주에 삼성전자의 고점, 현대차의 고점, 시가총액 하이닉스의 고점, 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고점을 만들어낸 이후에 그때부터 기간 조정에 들어갑니다. 이건 가격 조정이라기보단 기간 조정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 급격한 가격 조정은 없었어요. 물론 한때 2,9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갔었지만 기껏해야 퍼센트를 치면은 10%도 안 되는 조정이었습니다. 가격 조정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수가 정말 10% 이상의 하락을 보였을 때 이번에 대만 증시가 보여줬죠. 우리나라 증시는 이거를 받칠 수 있었던 유동성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개인의 올해 벌써 순매수만 50조 원을 넘게 코스피에서 했고 그 중에 반 거의 삼성전자만 24조인가요? 24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정말 많이 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보면은 코스피 200 상위 종목들입니다. 이게 상위 종목들인데요. 잠깐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삼바, 카카오, 현대차, SDA, 셀트리온. 뭐 시가총액 거의 상위 순으로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더 정확하죠.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초 대비 주가가 이미 밀려 있고요. LG화학이 어떻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러려고 준비했으니까 LG화학이 그죠? 이게 잠깐만요.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걸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올해 1월이 시작이 YTD가 여기입니다. 여기 LG화학은 그래도 요 연초 대비는 아직은 버텼어요. 성장주죠. 네이버 어떻죠? 네이버 연초 대비 아주 훌륭한 주가를 지금 물론 고점 대비는 떨어져 있지만 그죠? 카카오도 역시 아시겠지만 연초 대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 떨어졌지만 현대차는 요때 많이 잡으신 걸로 아는데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연초 대비는 아직 올라 있습니다. 자동차는 SDI 전기전자 업종 역시 연초 대비 올라 있어요. 하지만 고점 대비가 많이 물렸다는 게 계속 특징적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 제약 쪽 안 좋았어요. 연초 대비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아차도 연초 대비는 올라 있지만 고점 대비는 역시 중간 지점에 대형주들이 제가 코스피에서 말하는 이 삼각수렴형 옆으로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수렴형을 하고 있다. 즉 연초 대비 올랐다가 옆으로 기간 조정을 어느
종목들은 가격 조정에 보이는 그런 모습. 포스코 어땠죠? 포스코는 많이 올랐죠. 철강, 원자재, 뭐 이런 수급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역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LG전자도 볼까요? LG전자 연초 대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어요. 근데 고점 대비는 거의 4만원 가까이 떨어져 있네요. SK텔레콤 통신주 좋았죠. 통신주가 이렇게 연초 대비 좋았고 고점 대비도 거의 하락이 없었던. 근데 금융주 볼까요? 금융주도 연초 대비 엄청 올라 있습니다. 고점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잡으신 분들,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죠? 2달 동안 재미가 없는 거죠. 신한지주, 금융주 최근에 좋았던 연초 대비 와우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일날 종가 기준으로. 얘도 그냥 고점에서 5% 좀 넘게 조정받았을 뿐이에요. 게임주 대표적으로 NC소프트 볼까요? 얘는 연초 대비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뭐 HML 얘 운수창고 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정말 급등했습니다. 거의 2배 넘게 올랐죠?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은 행복하겠지만 제가 일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월봉으로 보면은 이게 옛날에 현대상선이잖아. 죽었던 기업이 살아난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기업이 뭐가 있죠? 해운주 중에 제가 2011년에 저도 좀 많이 다쳤던 대한해운 감자를 몇 번이나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 보시면은 이게 감자를 해서 이게 고가가 123만 8천원이었지 실제로 주식이 이렇게 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최근에 일봉으로 보면 작년 11월 이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2배 올라온 것 같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뭐 보이지도 않죠 밑바닥이. 그래서 제가 시클리컬을 싫어하는 이유가 예전에 뭐 당한 적도 있지만 정말 업종에 대한 이익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일전 한번 말씀드린 금호석유 잠깐 볼까요? 금호석유가 2011년 차트를 만들었어요. 이때 차정 붐이고 천연 합성 고무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가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4만원에서 24만원 가까이 갔었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거 외국계 증권사의 셀리프트가 나왔습니다.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근데 이거 지금 차트가 매우 안 좋아요. 차트로 보면 연초 대비는 여전히 올라 있습니다. 이게 가치로만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7조 원. 이 7조 원인데 이 회사 지금 보면은 볼까요? 잠깐 보면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7천억 했다가 2조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매출 7조에 영업이익 2조야.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분기 이익이 6천억 나왔습니다. 64, 24면 2.4조가 있는데 뭐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꺾일 수 있다. 공급 가행이 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2조 2천억. 근데 시가총액은 6조 7천억. 영업이익 단위로 PR이 얼마죠? 3배 좀 넘어요. 3배. 싼가요? 비싼가요? PR로 치면. 와, 엄청 베리베리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주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효성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효성 3인방이. 근데 이거 지금 외국계 셀러포트 나왔습니다. 뭐 제가 그 셀러포트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은 드리지 않겠어요.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입니다. 이 종목을 사라 팔라 의견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운수창고 철강 최근에 올라온 원자재가 왜 조심해야 되냐? 원자재가 최근에 투기 세력이 들어오면서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안 오른 게 없죠. 구리 가격부터 해가지고 그죠? 뭐 알루미늄, 뭐 심지어는 음식료에서 원자재 조달하는 식료품 원자재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콩, 뭐 옥수수 그죠? 이런 원자재 투기 세력이 올라왔다가 철강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그리고 포스코 현대자체 이런 뭐 철강도 쇼티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같이 묶어가면서 사실 돌아가면서 올랐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아까 이 업종별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거래소를 다시 들어가 보면 기간별로 볼까요? 올해 연초부터 볼게요. 이게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안 나오고요. 오류가 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차트를 이제 살펴보면은 거래소는 10주 연속 올라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왔다 갔다 했는데 그죠?
요 3주 음봉 때리고 다시 오르고, 이번에 만약에 다음 주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5월 말에 하락하면 3주 연속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요, 충분히 삼각 수렴을 해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결국 그러면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오를 거냐, 이게 오르려면 아까 보여드린 결국 시가총액 이 상위 종목이 올라야 됩니다. 특히 이 두 종목이. 근데 얘네가 지금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외국인 수급이, 외국인 매도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차트고요. 보시면은 이거 외국인 수급은 나오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어떻습니까? 누적으로 보면은 보이세요?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거 개인이 다 받았고 외국인이 누적적으로 1억 3천만 주를 팔았어요. 연초 이후에. 하이닉스는 어떻죠? 하이닉스는 연초 이후에 780만 주를 팔았고요. 기간에 1700만 주 더 팔았죠. 개인만이 이것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이 하이닉스 차트인데, 삼성전자는 뭐 거의 비슷하죠. 삼성전자 조금 나을 정도인데 연초에 주가 정도의 레벨에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연초에 주가 레벨에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저는 하지 않어요. 근데 외국인의 수급이 워낙 막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의 유동성이 만약에 이탈되면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지만 이익적인 레벨에서 보면은 비싸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두 개 종목. 물론 이번 주에 하나금융투자나 다른 증권사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수박 사이클이 아닐 수 있다부터 해서, 즉 Q의 감소 이런 것들, 그래서 반도체가 생각보다 안 줄 수 있다 이런 약간 부정적 뉘앙스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지금 글로벌 백악관에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해동도 있었는데, 결국 반도체 굵기, 이 미국의 굵기가 저는 중간재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부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대형 업종에 대해서는 뭐 이 Q의 감소, 그죠? 코로나로 인한 피크아웃이 올해 2분기에 나올 수 있다. 전자제품에 대해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가 꺾일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그래서 반도체 그런 차트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IT 하드웨어 보고 넘어갈게요. IT 하드웨어죠. 연초가 딱 여기니까 레벨이 연초보다는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60일선 121선 요 4월 달에 한번 치고 빠르게 올라갔던 걸 다시 내려와서 좀 힘들게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어떻죠? 반도체는 코스닥 반도체 업종 보면은 얘는 60일선을 회복했는데 금일날 또 올랐다 때려 맞았는데 얘도 연초 이후 가격이 내려온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의약 쪽을 볼까요? 거래소 의약 쪽, 의약품 볼게요. 얘는 연초 이후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효과 때문에 이런 건데, 또 코스닥의 제약 쪽을 보면은요, 또 달라요. 코스닥의 제약 쪽을 보면은 얘도 내려와 있지만, 이평선이 그래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조정을 다 받고 오를 만한 모멘텀이 생기면 언제든지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잠깐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요, 일단은 금요일장만 본 건데요, 이게 금융주 많이 맞았죠. 그쵸? 때려 맞았고요. 현대차, 카카오 이런 것도 올랐고, 아까 카카오, 네이버 대표적인 성장주고 언택트주인데 올해도 좋았어요. 올해도. 그러니까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갔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은 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미디어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합적인 IT 기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주가가 정말 좋았습니다. 연초 이후. 근데 안 좋았던 게 이 2차전지 쪽 있잖아요. 2차전지 쪽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고요. 화장품, 음식료 이쪽도요 그냥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선, 아까 철강, 시클리코, 운수장과 HMM 같은 특별한 종목 빼고는 뭐 포스코 같은 철강
이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다 때린 겁니다. 금호석유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때린 거예요. 이쪽 업황이 이익이 정말 개선되고 코로나 이후에 기저효과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폭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가격이 프라이스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를 차익 실현하려는 수급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시장의 PER, PBR로 계산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쳤으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아무리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때렸어야 한다고 봐요. 결국 수급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못 가는 이유는 외국인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임주 반도체 다 안 좋았어요. APS 홀딩스 이거는 정말 끝장없이 최근 장에서 진짜 주도주라고 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이런 차트의 종목 3월에 5월에 발견하기 힘들었죠. 이거 국채과제 FMM 이것도 하고 있고 메타버스에 좀 묶인 것 같아요. OLED 해가지고 어쨌든 워낙 좋습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 장비주 넥스틴 이 회사는 주가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역으로 주가가 가격이 고점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밀리니까 외국인이 파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이 8천억 가까이 넘게 갔던 종목이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비싸다 싸다 논란은 안 짓겠습니다. 그냥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히 기반을 갖고 있다. 근데 또 DDI 실리콘웍스는 어땠죠? 신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그죠? 움직인 종목들은 많이 달랐어요. 보면은 다 안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주 관련 종목들도 5G 올해 너무 안 좋았죠.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았어요. 그리고 다 계속 말씀드린 핸드셋 쪽은 올해 하반기를 보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쪽도 결국 뭐예요? QA 감소입니다. QA 감소 때문에 핸드셋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바이오 어땠죠? 최근에 mRNA 때는 삼바가 90만원 후반까지 갔었다가 지금 또다시 밀렸는데 그죠? DS냐 DP냐 피니시인가 포장만 하냐 원재료까지 같이 생산을 위탁 생산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만큼 또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삼바 PER로 계산할 수 있는 종목인가요? 셀트리온요? 그렇지 않죠. SK바이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들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대로 무너지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 이슈도 있지만 이거 연준이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됐다고 하지만 완전 고용이나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유동성, 비트코인에 빠지면 주식도 하락할 거다? 글쎄요,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좀 장난치고 있고 중국의 규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저는 주식과 이렇게 비교해요. 주식은 떨어졌어요. 이 기업의 가치가 진짜 버티만 하다면 뭔가 근거가 있고 나만의 뭔가 썰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표현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하락해서 왜 하락했냐, 이거 왜 버텨야 되냐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정말 투기적인 어떤 유동성으로 시세를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락해서 어려운데 버텨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자재 투기 세력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시클리컬 반도체가 Q가 어렵고 반도체도 결국에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태블릿이나 그쵸? 메모리, PC 수요 이런 게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2분기가 피크아웃이 아니냐.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쇼티지 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공급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까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도체도 꺾일 수 있다. 반도체도 결국 시클리컬 업종이 하거든요. 덜 민감할 뿐이지 시클리컬 업종이에요. 이 원자재보다 덜 민감할 뿐이지. 근데 이 원자재가 꺾이니까 이 시클리컬 업종은 어려울 수 있다. 반도체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클리컬도 어려울 수 있다. 솔직히 저는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클리컬 업종은 이익이 올해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반도체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나
가전 이런 쪽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계속 말씀드렸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그죠? 적어볼까요? 내연기관 전기차. 이건 대세잖아요. 대세. 화석연료 신재생, 이런 것들, 이게 결국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는 건 맞잖아요. 주도. 이게 ESG에 결국 포함이 될 거고, 결국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예전에 2013년에 있었던 긴축 발작,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한 달 만에 버닝키가 시행하겠다, 뭐 나중에 시행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발언들이 S&P의 5% 조정, 코스피의 10% 조정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번에 조정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뭔가가 행동을 연준이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대한 쇼크는, 이번 유동성 장애는, 그리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그때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이쪽 좀 전에 말씀드린, 결국 주식시장이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고, 즉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변동성은 있지만 금리가 진정되고 결국에 완만의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은 진짜 성장이 이 주가가 이 금리의 완만의 인플레이션과 같이 쫓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장하는 대표 기업들이 결국에는 그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해서 주가가 조정이 왔었을 때 오히려 나중에 동행을 금리와 같이 할 수 있는 성장 기업들이 분명히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오늘 마지막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